문제 읽어보셨어요? 그러면 문제 한번 같이 보도록 할게요. 12월 말 결산 법인인 주식회사 한국은 2021년 종업원을 위한 기숙사를 건설하였으며 적격 자산에 대한 연평균 지출액이 20만 원이다. 연평균 지출액에다가 체크해 두세요. 그 다음에 이제 자본화 기간 2021년 2월 1일부터 11월 30일 이 중 특정 차입금으로 지출한 금액은 8만 원이다. 네 번째 쪽에서 보시면 주식회사 한국의 차입금 중에서 종업원 기숙사의 건설과 관련하여 일반적으로 차입되고 사용된 차입금들의 내역은 다음과 같다. 그래서 각각 차입한 금액이 나오고 있죠. 첫 번째 갑이 나오죠. 갑은 10만 원 빌린 거죠. 10만 원 빌렸는데 차입 기간을 보니까 2021년 7월 1일부터 미상환하였다. 그다음에 을 같은 경우에는 2020년 10월 1일부터 2021년 8월 30일까지 30만 원을 차입한 거죠. 그다음에 이자율 보니까 갑은 5%, 그다음에 을은 10% 이렇게 나와 있죠. 이때 주식회사 한국의 일반 차입금과 관련하여 자본화할 차입 원가를 계산하시오. 첫 번째 구하는 것이 이제 연평균 차입액과 차입 원가를 구해줘야 되겠죠. 그 다음에 자본화할 이자율, 그 다음에 일반 차입금과 관련하여 자본화할 차입 원가를 구한다. 3단계로 걸쳐서 구하게 되는 거죠. 첫 번째 갑은 얼마 빌린 거죠? 네, 10만 원을 차입해 왔죠. 10만 원. 그 다음에 기간을 보니까 2021년 7월 1일부터 시작이 된 거죠. 7월 1일부터 미상환했으니까 1년 동안의 기간이 되겠죠. 그러니까 일반 차입금 같은 경우에는 회기 기간이 되겠죠. 회기 기간 되니까 12월 말까지 되겠죠. 7월 1일부터 12월 31일 몇 개월이죠? 6개월. 그래서 10만 원 곱하기 12분의 6 이렇게 해주면 되겠죠. 그러면 얼마가 나오게 되죠? 5만 원. 그래서 이 5만 원이 연평균 차입액이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을이 나오죠. 을은 30만 원 빌린 거죠. 30만 원 빌렸는데 작년부터 빌린 거죠. 작년부터 빌려갖고 올해 8월 31일에 갚는 거죠. 갚는 것이 이제 8월 달이죠. 그러니까 1월 1일부터 8월 31일까지 몇 개월이죠? 8개월. 그래서 12분의 8 되는 거죠. 그래서 30만 원 곱하기 12분의 8 해주게 되면 얼마가 나오게 되죠? 네, 20만 원 나오게 되죠. 그래서 이 20만 원이 연평균 차입액이 된다. 두 개를 합해 주게 돼요. 그러면 25만 원 나오게 되는 거죠. 그래서 연평균 차입액은 25만 원 나오게 된다. 그래서 이제 첫 번째 연평균 차입액을 구했고, 그 다음에 이제 차입 원가를 구해줘야 되겠죠. 차입 원가는 이자율을 곱해주면 되겠죠. 이자율. 그럼 첫 번째 갑은 이자율이 5%. 그래서 5만 원 곱하기 5% 해주게 되면 2만 5천 원.
차입 원가, 즉 이자 비용이 되는 거죠. 이자 비용이 25,000원. 2,500원이죠. 그 다음에 을 보니까 이자율이 10%. 그러니까 20만 원 곱하기 10% 해주게 되면은 2만 원 나오게 되죠. 2만 원. 그래서 두 개를 합해주게 되면은 22,500원. 그래서 첫 번째 연평균 차이백과 차이 원가를 구해주게 된 거죠. 그래서 이것을 통해서 이제 자본화 이자율을 구할 수 있겠죠. 자본화 이자율. 이것이 첫 번째. 두 번째는 자본화 이자율. 자본화 이자율은 차입한 금액의 이제 연평균 지출액을 구해야 되겠죠. 연평균 지출액. 연평균 차입액분의 차입 원가를 구해줘야 되겠죠. 그러면 연평균 차입액은 25만 원. 그 다음에 차입 원가는 22,500원. 그러면 자본화 이자율은 몇 퍼센트가 나오게 되죠? 네, 0.09가 나오게 되는 거죠. 0.09니까 9%가 되는 거죠. 그래서 자본화 이자율은 9% 이렇게 나오게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세 번째 이제 일반 차입금과 관련하여 자본화할 차입 원가를 구해줘야 되겠죠. 일반 차입금의 자본화할 차입 원가 같은 경우에는 둘 중에 작은 금액이 돼요. 둘 중에 작은 금액. 그래서 아까 첫 번째 적격 자산의 연평균 지출액 마이너스 특정 차입금 지출액 나와 있죠. 그래서 연평균 지출액 마이너스 특정 차입금 지출액 곱하기 자본화 이자율 곱해주면 되는 거죠. 그래서 연평균 지출액 문제에 보시면 두 번째 줄 보세요. 두 번째 줄 보시면 아까 체크했었죠. 연평균 지출액은 20만 원. 그 다음에 세 번째 줄 보시면 특정 차입금을 지출한 금액은 8만 원. 8만 원 체크해 두세요. 8만 원을 차감해 주시면 되겠죠. 여기서 이제 자본화 이자율 곱해주면 되겠죠. 자본화 이자율은 9%.
이것을 계산해 주세요. 계산해 주게 되면 얼마가 나오게 되죠? 네, 1,800원. 그래서 연평균 지출액에서 특정 차입금 지출액을 뺀 값에서 자본화 이자율 곱한 값은 1,800원 나오게 된 거죠. 그 다음에 두 번째 이제 차이 원가가 돼요. 차이 원가. 차이 원가는 이 값이 되겠죠. A와 값과 을의 차이 원가 합하게 해주면 22,500원 나오게 되죠. 22,500원. 그래서 둘 중에 작은 금액 해주게 되면 얼마가 나오게 되죠? 네, 1,800원. 그래서 일반 차입금으로 자본할 차이 원가는 1,800원이 나오게 되는 거죠. 그래서 자본할 차이 원가는 1,800원이 된다라고 체크할 수가 있겠죠. 여기서 이제 22,500원, 22,500원 같은 경우가 이제 이자 비용의 한도가 되겠죠. 한도. 그래서 22,500원을 넘을 수 없다라고 정리할 수가 있어요. 정리되셨죠? 그 다음에 두 번째, 2번 문제 한번 보세요. 그래서 2번 문제 한번 풀어보세요. 이번 문제 풀어보셨어요? 그래서 문제 한번 같이 보도록 할게요. 만일 일반 차입금의 자본화 이자율이 5%이며 일반 차입금에서 자본화 기간 중 발생한 이자 비용이 4,000원, 그 다음에 회계 기간 중 발생한 이자 비용이 5,000원이라면 주식회사 한국이 일반 차입금과 관련하여 자본화할 차입 원가를 계산하시오. 이거에 대한 문제가 되겠죠. 그러면 둘 중에 작은 금액을 구해주시면 되겠죠. 두 번째 줄 보세요. 두 번째 줄 보시면 회계 기간 중 발생한 이자 비용이 5,000원 나와 있죠. 5,000원 체크해 두세요. 회계 기간 중 발생한 이자 비용 5,000원. 이것이 한도가 되겠죠.
그 다음에 이제 첫 번째 연평균 지출액. 연평균 지출액은 아까 제일 위에 연평균 지출액이 20만 원 나와 있죠. 20만 원에서 특정 차입금의 지출액 얼마죠? 8만 원. 이 값에서 이제 자본화 이자율 나와 있죠. 첫 번째 줄에 자본화 이자율은 5%. 이것을 계산해 주게 되면 얼마가 나오게 되죠? 네, 6,000원 나오게 되죠. 두 번째 케이스 같은 경우에는 한도가 5,000원인데 자본할 차입 원가가 6,000원인 거죠. 6,000원 됐으니까 한도 초과했죠. 한도 초과했으니까 1,000원만큼은 더 잡을 수가 없겠죠. 그러니까 5,000원 한도가 될 수 있다고 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자본할 차입 원가는 5,000원이 되는 거죠. 그래서 두 번째 문제는 5,000원이 된다. 정리되셨어요? 네. 그래서 오늘 공부한 내용 정리하게 되면 첫 번째 차입 원가에 대한 개념에 대해서 공부했죠. 차입 원가의 개념에 대해서 공부했고요. 차입 원가를 자본화하는 것. 그러니까 건설을 짓기 위해서 돈을 빌려오게 되겠죠. 돈을 빌려온 것이 이제 건설비 지출되고 발생했죠. 건설비 지출되게 발생했는데 그 지출된 것을 이자가 발생하게 되는데 그 이자를 그냥 비용 처리하지 않고 그것을 자산화하는 거죠. 자산화했다가 그것을 회계 기간이 지날 때마다 합리적으로 배분해주게 되는 그것이 차입 원가의 자본화가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적격 자산에 대한 개념에 대해서 정리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는 자본화 대상 차입 원가. 자본화 대상 차입 원가는 이자 비용이 된 거죠. 이자 비용. 그 다음에 이제 자본화 기간. 자본화 기간은 세 가지가 있었죠. 첫 번째는 자본화 개시 시점.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는 중단 시점.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종료 시점. 자본화가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세 가지가 있었죠. 세 가지 기억나세요? 첫 번째, 네. 첫 번째는 지출이 발생하게 되는 거죠. 지출이 발생한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이자가 발생한다.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취득 활동을 한다. 첫 번째 지출의 발생, 그 다음에 두 번째 이자의 발생, 그 다음에 세 번째 취득 활동 이렇게 정리하시면 되겠죠. 그 다음에 이제 자본화할 차입 원가를 구하기 위해서는 3단계에 대해서 공부했죠. 첫 번째는 연평균 지출액을 구한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특정 차입금의 자본화할 차입 원가를 구한다.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일반 차입금의 자본화할 차입 원가를 구한다. 그래서 여기까지 정리하시면 돼요. 그래서 다음 주에는 이제 중간고사 보기 전주가 되니까 여태까지 배웠던 내용들에 대해서 정리하는 시간을 갖도록 할게요. 그리고 책도 정리할 수 있는 것은 책으로 정리하는 시간도 갖도록 할게요. 오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